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8일 예산 스플러스 리솜에서 전국 최초로 2050 탄소 중립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형 그린뉴딜 사업에 기반한 탄소 중립 비전과 추진 전략을 담은 충남형 2050 탄소 중립 비전 전략을 발표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소 중립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충남형 2050 탄소 중립은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그린 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2035년까지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정한 전환, 과감한 혁신, 참여형 사회, 선도적 기반 등 4가지 전략을 추진합니다. 정책 발표에 앞서 도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가 함께 탈석탄 동맹 가입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4개 광역자치단체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탈석탄은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대한민국 내 탈석탄 동맹 가입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 지역 2만 2천여 대의 CCTV를 하나로 묶어 각종 사건 사고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충남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 플랫폼이 구축됐습니다. 충남도는 충남 스마트시티 광역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전국 광역도 최초로 시군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모두 연결하고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광역 플랫폼은 시군과 국도, 고속도로에 있는 22,075대의 CCTV를 연계 통합해 경찰과 소방 등의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은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 CCTV와 112 상황실이 연계되지 않아 신고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순찰차 등이 출동과 함께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소방관과 구조 구급대원은 출동하면서 화재나 사고 현장을 미리 보고 더 빠른 출동로를 찾음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지난 9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층 건물 화재 진압 군집 드론 시스템과 최대 이륙 증량 200kg급 대형 인명구조용 드론 운항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천안중앙소방학교에서 진행된 이날 시연은 화재 진압의 효과성과 기존 장비와의 신속성 비교를 중심으로 3가지 화재 상황을 설정해 진행했습니다. 이날 시연한 군집 드론과 인명구조용 대형 드론은 소화약재를 수직과 수평으로 방사할 수 있으며 고층 도달 범위를 극복하고 500m 고도까지도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운항 통제 소프트웨어로 동시에 여러 대를 제어하여 시공간적 소모를 줄일 수 있었으며 운항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화재 조사용 드론은 상공에서 뛰어난 줌기능의 카메라로 수킬로미터 거리의 표적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원하는 목표물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기능도 선보였습니다. 또한 적외선 열 화상 카메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건물 내부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어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탐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6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도가 주최하고 KBS 대전 방송 총국이 주관하는 이번 토크 콘서트는 UN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하고 미세먼지 저감 실천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인식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대학 교수 등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대학생, 지역 주민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기조 강연, 해외 지방정부 관계자 인터뷰,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조 강연에서는 미세먼지 과학적 규명을 주제로 도내 대기환경 현황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진단과 전망,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토크 콘서트 참가자들은 미세먼지 개선과 대책,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7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산업단지 대개조 혁신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허태정 대전시장, 박영순 국회의원, 박정현 구청장 등이 참석해
대전 산단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용역은 대전시가 지난 5월 발표했던 노후화된 대전 산업단지를 디지털 그린 산업단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대전시는 용역을 통해 대전 산업단지 산업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담은 혁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3월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될 경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2019년 11월에 발표된 정부 공모사업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핵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NH농협은행 대전 영업본부는 지난 9일 오후 대전 맹학교 재학생들의 안마 봉사용 침대 구입에 쓰일 성금 2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지사에 기탁했습니다. 대전 맹학교는 1953년 개교한 시각장애 공립특수학교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등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 기탁 금액은 안마 침대 구입에 사용되며 구입한 침대는 대전 맹학교 학생들의 안마 봉사용 침대를 구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7일 유성구 대정동의 한진택배 대전지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과 함께 추석 명절 특수기 택배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점검은 추석 명절 특수기에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방역 누수와 택배 종사자 과로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출입구에서 상시 방역요원 배치와 체온 및 증상 체크를 실시하고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해 신규 투입 직원들에 대한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허태정 시장은 명절 특수기라 바쁘겠지만 그럴수록 개인 안전과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대형 물류시설 특성상 작업 중에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방역수칙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작년 5월 서천군청 신청사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기초파일 기울어짐 현상으로 기초보강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8월 말 3가지 공법을 적용해 기초보강공사가 완료됐고 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본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서천구는 기초보강공사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병문 충남개발공사 건축사업부장은 서천군청 신청사가 들어서는 곳이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시공으로 3가지 공법을 적용한 기초보강공사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와 서천군은 지난 9일 서천군 가족누리센터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신청사 기초보강공사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첫 번째 공법은 신청사 구조물 외벽에 주열벽을 시공해 기존 파일의 기울어짐의 원인인 측방 유동을 방지함으로써 연약 지반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홍익희 도시건축과 주무관은 계측기를 통해 더 이상의 측방 유동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측기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더 이상 유동이 없는 걸로 나왔고요. 두 번째 공법은 본관동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과 의회동 3층까지에 해당하는 저층부를 고강도 프리스트레스도 파일인 기존 PHC 파일에 추가로 마이크로 파일을 더해 집안이 구조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진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법은 본관동 지상 3층부터 6층까지에 해당하는 고층부를 집안 보강 공법을 통해 연약 집안에 대해 보강하는 것입니다. 유 부장은 기초보강공사 후 테스트를 거친 결과 처음 설계한 대로 원활히 진행돼 안전이 확보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결과 저희가 이제 모든 부분이 처음에 설계한 그 이상으로 진해력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이 확보됐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홍 주무관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의회동을 시작으로 건물의 뼈대를 형성하는 골조 공사에 들어갔으며 23년 3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이상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유 부장은 준공 시점인 23년 3월에 서천 군민이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명품 청사 건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가 진두지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2023년 3월에 준공될 시점에서는 보다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명품 청사 건축에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군 관계자는 12월 말까지 지하층 기초공사 완료 및 지상 1층 골조 공사를 완료해 35%에 대한 공정을 진행할 예정이고 내년 7월까지 골조 공사를 완료해 공정률 65%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초가을이 다가오면서 전어와 꽃게가 제철을 맞았지만 주요 산지인 충남 서천군에서는 올해 어획량이 감소해 어민들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의 여파로 매년 열리던 전어 꽃게 축제까지 무산되면서 이중고를 떠안은 셈인데요. 이에 군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매년 꽃게를 방류하고 있고 전어 어획량의 정확한 추이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군 서면에 위치한 홍원항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9월 전어 꽃게철을 맞아 전어 꽃게 축제가 개최되며 연간 약 17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왔습니다. 하지만 축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작년부터 2년째 취소됐고 설상가상으로 전어와 꽃게의 어획량까지 줄어 어민들과 상인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축제라도 하면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축제도 안 하니까 그것도 힘든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못 잡아오니까 축제 한다고 해서도 못 했을 것 같아요. 현재 다 마이너스예요, 배마다 다. 서천 서부수협에 따르면 홍원항 앞바다에서 수확된 꽃게의 어획량은 작년 8월 15만 2,462kg에서 올해 11만 8,953kg으로 전년 대비 약 22% 감소했습니다. 전어는 잡히면 금방 죽는 특성이 있어 수확 즉시 활어차가 실어 나르기 때문에 정확한 어획량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역 어업인들로 구성된 서천서부 소형선박연합회는 올해 전어 어획량이 많이 나와도 예년 대비 약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어획량이 감소한 이유는 올여름 폭염과 생태오염으로 인한 수살자원 고갈로 추정됩니다. 이에 군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매년 수십여만 마리의 꽃게 치어를 방류하고 있고 올해도 총 사업비 1억 526만여 원을 투입해 총 46만 5,765마리의 꽃게를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어는 정부가 지정한 방류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대책 마련이 어려운 데다 정확한 어획량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이 환경적 변화 추이를 수시로 파악해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하고 항구 일대의 해양 정화 활동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때 저렴하고 맛있는 전어와 꽃게를 맛보러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홍원항. 제철을 맞았지만 지지부진한 어획량과 방문객 감소로 인해 이를 지켜보는 어민들은 애간장만 태우고 있습니다. SBN 뉴스 황희서입니다. 정부는 이동과 모임의 급증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 특별 방역 대책을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특히 각 지역의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 시설의 접촉 면회를 2주간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설 명절에는 접촉 면회가 금지되어 유리벽을 앞에 두고 눈물의 세배가 이어지는 등 부모님 한 번 안아드리지 못했던 통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충남 서천군립요양병원은 고령층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면회인 만큼 방역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일한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 요양병원과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1, 3단계 지역에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고 4단계 지역은 면회가 전면 금지 중입니다. 지난 설명절, 부모님의 따스한 손길조차 느끼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던 보호자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하며 요양병원과 시설에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시적인 완화 조치로 가족들의 억눌려왔던 만남의 갈증은 미약하게나마 해소될 전망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는 사전 예약제를 거쳐 환자와 보호자 모두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지침서가 내려오면서 바로 보호자분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고요. 2주간의 접촉면에 해당할 수 있는 보호자분들과 자세하게 유선으로 상담해드리고 이 면회 일정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접촉 면회가 가능해지면서 요양병원에서는 1인실 병동을 특별 격리 병동으로 지정하는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역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 주셔서 두 분의 방역 인력 담당 선생님과 병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감염관리팀인 간호부장님, 임상병리이사 이렇게 준비하여 대응팀과 그다음에 역학팀을 구분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천군립요양병원은 한 달에 한 번 15분 시간 제한으로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고 면회 전 입구에서 방문 사전 조사와 온도 체크, 손 소독을 마치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때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 인원은 2인으로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 역시 금지됩니다. 면회 장소는 면회객 입장 전 소독을 실시하고 면회가 끝나면 다시 한번 소독을 실시합니다. 서천군립요양병원은 만약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4단계로 격상되면 면회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어르신과 보호자의 불안감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온라인 면회 시스템 등으로 대체됩니다. 작년부터 해서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어르신들과 화상 전화 연결, 음성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해서 보호자분들에게 최소한의 그런 부분, 보호자분이 어머님, 아버님을 보시고 싶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부 출입이 자유로운 직원들의 방역수칙 준수인데 병원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과 동선을 미리 파악해 고지해주고 사적 모임 자제 등 직원들의 지속적인 참여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서천군 내 위치한 요양병원과 시설은 코로나19 초기 때 겪었던 행정적, 외부적 요인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으로 많은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피로감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방역 인력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지만 서천군 안에서의 지원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충남 서천군 일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가 추석을 맞아 온라인상으로 모시송편을 공동구매해 판매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공동구매를 진행할 시 대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판매업체나 소비자 모두 일반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 넓은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을 맞아 지역 특산품인 한산 모시송편을 판매하지 않고 전남 영광군의 모시송편을 판매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유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천군 일부 지역 농협단위 하나로마트 두 곳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상으로 추석맞이 영광생모시 송편을 판매했습니다. 일명 공구라고 불리는 이 공동구매 행사는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어 가정주부나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층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천군의 지역 특산품인 한산모시 송편을 이용하지 않고 영광모시 송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기가 침체하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왜 다른 지역 물품을 팔아주고 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 서천이 한산 지역 한산모시가 유명하잖아요. 여기 지역 업체를 모시떡을 쓰는 게 아니고 영광걸 모시떡을 뭐 공동 구매한다고 그런 데 올렸더라고요. 두 군데가 다. 좀 어순이 있지 않나. SBN 뉴스가 공동구매를 진행한 해당 업체에 문의해본 결과 기존 서천 관내 모시송편 업체는 얼마 전 해썹 인증 자격을 잃어 식품 제조가공업 등의 판매 조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모시떡을 거래를 하는 데가 있었어요. 허업이 취소가 되면서 자동으로 해썹이 취소가 되면 그 식품 제조 가공에 대한 허가 사항이 취소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납품을 할 수 없다. 지역 내 모시송편 해썹 인증 업체가 7곳인데 자체 심사 결과를 통해 선정된 4곳의 공동구매 물품 공급에 대해 요청을 드렸지만 유통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고 모시송편 외 다른 떡 주문에 바빠서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품이 들어오면 모시송편의 경우 하루 이틀 지나면 폐기를 해야 하는데 배송 갔다가 돌아오면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그만큼의 손실을 떠안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대표 음식인 송편 구매 수요가 늘어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에 문의하였고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 모시 송편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와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추석이 지나고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지역 상품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이 부족했던 부분들, 다음부터는 좀 이런 부분의 지역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선별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동구매 대행업체에서 서천군이 다른 지역 업체 물품을 공동구매한다면 다음부터 다른 지역에서는 서천군 특산품을 공동구매하고 있다며 지역 간의 상생과 공존이 가능해진다는 의견입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충남 서천군은 2019년에 샤인머스켓을 도입하고 포도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재배기술 공유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번에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화양면에 위치한 대등농원에서 샤인머스켓 현장 평가회를 개최해 시범사업 추진 현황 보고와 유럽종 포도를 품종별로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는데요. 이 현장을 이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일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는 샤인머스켓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송진관 농업기술센터 팀장은 앞으로 서천하면 샤인머스켓과 오색 포도가 떠오를 수 있도록 고품질 상품을 생산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색 포도인지 샤인머스켓인지 이것이 서천하면 한산 수국주? 모시옷? 아니요, 오색 포도가 더 유명하디야.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품질을 생산해야 한다. 네. 이날 평가회에서는 3가지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첫째로 5농가에서 생산된 샤인머스켓의 당도 측정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노박내 서천군수는 당도 측정기를 이용해 각 농가의 샤인머스켓의 당도를 측정하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5농가의 샤인머스켓 당도 범위는 14에서 17.4브릭스로 형성됐습니다. 둘째로 노군수를 비롯해 농업인들이 모여 케이크 커팅을 하며 샤인머스켓을 포함한 오색 포도 대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로 유럽종 칼라포도를 시식해보고 선호도를 조사하는 칼라포도 품종별 시식회를 진행했습니다. 칼라포도는 총 9종류로 크리스마스 로즈, 루비 시들리스, 이즈카 거봉, 머스켓 오브 알렉산드리아, 샤인머스켓, 루비 오쿠야마, 블랙 올림피아, 자옥, 레드 네일레스콜입니다. 이날 시식회에서는 샤인머스켓과 루비 시들리스가 각각 선호도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군 관계자는 이날 시식회 선호도 결과를 바탕으로 오색 포도의 품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면에서 농사 중인 김진수 농업인은 올해 처음으로 샤인머스켓 등 유럽종 포도 재배를 시작했는데 앞으로의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처음 포도를 심었는데 20년 동안 원해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인력난 때문에 포도로 전향을 했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이어 김 농업인은 9가지 포도 중 식감과 당도가 높은 루비 시들리스를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샤인머스켓은 맛있는 건 당연한 것 같고 그다음 저는 여기 루비 시들리스 그걸 뽑았습니다. 식감도 좋고 당도 좋고 특이한 향이 있어가지고 그걸 뽑았습니다. 한편 올해 농축협 로컬 매장과 직거래로 5농가에서 17톤의 샤인머스켓을 판매해 2억 5,500만 원의 농가 소득이 예상됩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력관리 체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서천군은 지난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상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력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인력관리 개선 방안의 4대 핵심 과제로는 채용 절차 등 관련 규정 정비, 관행적 채용 방지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심사기준 강화, 채용 실태조사 및 담당자 역량교육 강화, 채용 요구 업무 직무 분석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 인력 감축 등이 있습니다. 서천군은 이번 개선 방안 수립을 계기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분석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전망입니다. 노박내 서천군수는 서천군 기간제 근로자 인력관리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채용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충남 서천군 YWCA는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는 구호 아래 환경운동의 일환인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삭을 줍는다라는 뜻을 가진 스웨덴어와 영어 단어 조깅의 합성어인 플로깅은 가볍게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합니다. 지난 4일 서천 YWCA와 참가자들은 장항 송림솔바 스카이워크 앞에 집결해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상쾌한 공기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니 매우 뜻깊다며 많은 서천 국민들이 애착심을 갖고 지구와 지역을 살리는 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에 진행되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사전 신청 없이 집결 장소에 도착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 8월 서천군 청년네트워크 온청년에서도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돕고자 추진하는 임직원 대상 서천사랑상품권 정기 판매 누적 구매액이 2년 연속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제9차 서천사랑상품권 정기 판매에서 상품권 구매액이 1억 원을 돌파했고 1억 원째 상품권을 구매한 직원에게 지역 농산물을 증정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국립생태원은 코로나19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해 지역수산물 착한 소비 행사 등 지역경제 회복 지원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지난 8월 진행했던 서천 관광택시 3만 원 할인 이벤트를 이번 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천 관광택시는 코로나19 시대 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라 소규모 관광객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해 서천 주요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입니다. 할인 쿠폰 이용 방법은 온라인 위메프 홈페이지에서 서천 관광택시를 조회해 자유코스 상품을 선택, 시간과 코스를 정하고 2만 원 할인 쿠폰을 다운받아 예약하면 됩니다. 서천군 화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7일 추석 명절을 맞아 행복나눔 꾸러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행복나눔 꾸러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31가구를 정해 각종 식료품과 생필품을 장바구니 형태로 제공하는 화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 사업입니다. 이번 행복나눔 꾸러미는 식용유, 간장, 소면, 두부 등 기본적인 식생활에 쓰이는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봉사단원들이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복지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습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